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2014년 7월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손 씨가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신이라는 끔찍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손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전세제도를 손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여가 흐른 현재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일부 권고 조항이 생겼지만 실효성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을 기회로 전세 사기는 성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과 입에서는 연심 한숨이 새어나오는 임차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집이 자산 증식의 창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집에 대한 투자가 당연시됐고 이를 틈 타 사기범 등은 투자가 자산가 등으로 둔갑해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벌인 전세 사기 사건만 6,300채가 넘어섰습니다. 그 외 수십 수백 건의 사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가 약 8,000채로 집계됩니다. 검거 인원만 844명, 이 중 83명은 구속됐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 사기도 허다합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조차 되질 않습니다. 특히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서울대학가 근처 도시형 생활주택 32채가 전부 분양 사기 또는 전세 사기 피해 정황이 포착된 사례로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이를 알렸습니다. 전세 사기에 활용된 주택 유형은 대부분이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신축, 풀옵션 등의 혜택을 내세우면서 세입자를 끌어모으기 용이했던 까닭입니다. 대상 지역은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으면서 가격이 낮고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숭해 주안동, 부평구 부평동 등이 조건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악한 상위 3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중관리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737건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9건, 인천 미추홀구 숭해 주안동 160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 157건, 전남 광양시 131건 등에서도 100건 이상의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전세 사기 건수가 발생한 강서구 화곡동의 경우 아파트 비율은 14.7%에 불과합니다. 화곡이동의 95.4%, 화곡사동의 92.5%, 화곡본동의 94.1%, 화곡팔동의 93.5%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거주합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과 미추홀구 숭해 주안동은 전형적인 구시가지로 신축 건물의 경우 주변과 시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사기범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사기에 이용된 주택 대부분이 새로 지어진 빌라 또는 한 개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말이 아파트지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는 전세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엔 돈이 부족한 이들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김 씨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다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서 화곡동에 전세를 구하게 됐다 라며 천안에서 살던 아파트 전세는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결국 화곡동 빌라 전세를 구하게 됐고 사기 피해를 보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 수법이 활용됐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집중 매수의 법인 바지사장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2030 세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서울의 비싼 집값과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급증한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2021년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93.5%에 달해 금리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을 공산이 큽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 사기 의심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 중 30대 50.9%와 20대 17.9%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에서도 전세 사기가 2030 빌라 세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통계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경우가 3건 이상, 미회수 금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미반환 사례를 분류한 것으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4명 중 3명이 2030 세대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 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위 변제한 금액은 2,675억 원입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56.84%는 2030 세대가 빌렸습니다. 20, 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까지만 해도 40% 초반대를 유지했었으나 2021년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초래된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자금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0만 9,026가구 중 54%가 집주인의 부채 비율이 80%가 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이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불립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오전 시간대임에도 10개 정도인 대기석에는 상담을 기다리는 임차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임차인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입에서는 연신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전날 센터를 찾은 30대 남성 피해자는 상담 접수를 하는 와중에 임대인에 대한 분노를 못 참고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기도 했다. 라며 누가 봐도 전세 사기가 명확한데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분들이 이곳을 찾아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센터를 찾은 최 씨는 전국 3,493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의혹을 받는 빌라의 신권모 씨의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거주하는 신축 빌라가 가압류에 걸렸습니다. 그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2억 9천만 원. 이 가운데 최 씨의 돈은 9천만 원, 나머지 2억 원은 전액 대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라며 만에 하나 분양권 잔금을 갚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억 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긴급주거 및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개소 이후 약 3개월간 총 3,8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오후 시간대가 되자 센터는 상담을 받기 위한 방문자로 더욱 붐볐습니다. 낮 2시 기준 상담 예약률은 80%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40건에서 최근 50건대로 늘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빌라왕 사태 이후 언론의 전세 사기 관련 보도가 늘면서 센터를 찾는 임차인들의 발길이 급증했다. 라면서 진행되는 상담이 길어지거나 식사를 하러 나가기 직전 피해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 가끔 끼니를 걸을 때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피해자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20에서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는 박 씨는 아들이 화곡동 신축 빌라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서울로 급히 올라와 함께 센터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강현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최근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들은 50% 이상이 30대인데 지역은 서울 강서구가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가 그 다음이었다. 라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피해 유형은 신축 빌라 등을 무자본 매입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무자본 갭 투자. 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방문 상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전화 상담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적인 테두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라면서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등 세 가지를 만족해야 세입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임대인의 소가 보증금 반환 전 퇴거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문제 방지하라고 전문가인 중개사를 쓰는 건데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해야겠네요. 저 공모자들 구속하고 강력 처벌합시다. 이러한 사기꾼들이 활개칠 수 있는 전세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정부와 그 시장의 중심축인 중개업자에게 비난의 화살과 개선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온 저 피해자분들보다 한참 수준 낮은 인간이 사회에 저 정도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 악마들을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정답이네요. 전세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슬프네요. 한 사람이나 한 법인이 집을 1000개씩 사게 해주는 게 정상이냐? 실거주 목적 외에 다주택 다 금지시켜라 제발. 의식주로 사람 괴롭히지 말자. 사기당한 만큼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의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이 피해자인 게 더욱 마음이 아프네요. 수입도 없는 사람이 단기간에 몇십 채씩 집을 구입할 때 세입자들 보호 수단을 발동할 국가의 의무는 없이 과세에만 충실하고 사건이 터진 후에는 세입자들이 길로 내몰리던 지옥으로 떨어지던 세금 징수 목적으로 경매라니 결국 최종 가해자에 해당하는 이 나라가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지울 자격이 있는 걸까요? 진짜 이게 나라냐. 가뜩이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러는데 신혼부부들 집은 지켜줘야지. 진짜 기가 막히네. 악마들이다 진짜. 은행과 사기꾼만 배불리는 전세제도를 법적으로 규제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